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으신가요? 아이들 관련된 얘기 말고는 정막이 흐르시나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밤새 수다 떨던 사이인데 이제는 아이 얘기만 하고 남편 TV나 휴대폰만 보면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사라져 버렸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남편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남편과 이런 지긋지긋한 어색함을 깨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대화법에 관심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물론 대화법이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법만을 통해서 남편과 가까워지는 분들은 아마도 극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건 그 형식이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대화가 잘 되는 친구들과 어떤 방식의 대화를 나누는지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대화 내용 자체가 어떤 맥락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욕설이나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상대방을 놀리고 비하하고 하기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대화 자체가 너무 즐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화법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우리가 A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것이다, 이런 범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법을 공부해보고 남편과의 대화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답변을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었나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우리가 공부한 그 대화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거니까요. 오히려 우리와의 대화 자체를 원하지도 않고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같은 책을 보고 스터디를 하지 않는 이상 나 혼자서 대화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남편과 친밀해지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바뀐 말투를 보고 갑자기 너 왜 그렇게 말하냐, 그냥 하던 대로 해 라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친한 친구들과 대화가 잘 됐었을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그 호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건 또 서로에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 말이나 해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화가 잘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편의 긍정적인 부분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잘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평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어느 한 실험에서 부부들에게 하루 동안 배우자의 행동을 관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행동 5번보다 부정적인 행동 1번을 더 또렷하게 기억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하루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고생하는 5가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설거지를 다 하고 싱크대에 물을 닦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 본능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가깝게 지내는 세월이 길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단점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세월이 길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단점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을 더 잘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남편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마 숨이 턱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진짜 좋은 게 있어야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우리의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뇌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막 전달하는 거죠.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너에게 위협이 되는 거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신경 써야 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부정성 평양을 더욱더 많이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무지 반가울 겁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하하호 웃고 떠들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지친 상태인데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서 친구와 웃고 떠들고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성 편향이 더 강하게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여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남편에게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도 모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분명 우리에게 맞는 방법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조금 여유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잠을 자야 되는 분, 운동을 해야 되는 분,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분, 자신만의 여유를 찾는 방법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 못 찾겠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내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시간을 어떻게든 내시고 늘려가 보세요.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자고 아이 재우고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을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작은 시작이 점점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남편의 좋은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나에게 돈 걱정을 시키진 않네. 피곤할 텐데 놀러 갈 때마다 운전은 본인이 알아서 꿋꿋이 해주긴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편안함이잖아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많지는 않더라도 서로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마음의 여유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대화도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관계의 온도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